할머니, 지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으세요? 한 20만 원 정도? 평생 일하셨는데 20만 원만요? 그게. 나도 이상해. 어디로 다 갔는지. 할아버지도 비슷하신가요? 나는 더 심해. 병원비 내면 거의 바닥이야. 30년 넘게 일하셨다면서요? 맞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도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자식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내가 됐지. 놀랍지 않습니까? 죽도록 일한 어르신들이 왜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행복은 나눌수록 2배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갖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의 통장이 텅 비어 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번 돈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73세 이춘자 할머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8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 통장에는 고작 1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다음 주 약값으로 써야 할 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이춘자 할머니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60, 70세대 어르신들은 특별한 문화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을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죠. 본인을 위한 지출이나 노후 대비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들은 다 챙겼지만 정작 자신은 뒤로 미룬 인생. 그 끝이 지금의 빈 통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알았지만 늘리는 기술은 몰랐다는 점입니다. 60, 70세대가 청년이었던 시절에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이자가 쏠쏠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10%를 넘나들던 황금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저축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저축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투자에 나서기에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주식은 도박 같고, 부동산은 금액이 너무 크고, 각종 금융상품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결국 열심히 돈은 모았지만 불리는 기술은 익히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수십만 원을 정기예금에 묶어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제로는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은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3월 31일에 퇴직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은퇴 준비의 전부였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은퇴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을 더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바쁘다 보니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자 하며 계속 미뤄왔습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 삶을 위한 월급이 사라졌고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수입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에는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는 구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인간관계의 지갑을 너무 열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친구 모임에서 안 낼 수가 있나? 체면이 있지. 후배가 오랜만에 왔다는데 밥 한 끼 하지. 선배가 생일이라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이런 마음들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돈을 쓰는 삶은 정작 본인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더 많은 지출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는데 과한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의 재정 안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지금의 지출이 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매일 조금씩 쓰는 돈들 있잖아요. 마트에서의 작은 충동 구매, 택시 한 번, 병원비, 손주 용돈.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이 되면 수백만 원, 1년이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은 꾸준히 남아 있어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자녀 용돈, 소액연금에만 의존하는데 이걸로는 절대 전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예금까지 소진하게 되는 구조로 점점 돈이 새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지출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돈을 덜 줬다고 효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적게 줬다고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할 때 가족들도 더 편안하게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각 가정의 수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 주기 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쓰임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의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쓰임새에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5세 조민수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3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금리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연계 상품 DLF 투자를 권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조 씨는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조 씨는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5%를 잃고 불안한 날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7.3%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 수수료를 받아 인센티브를 챙겨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0, 60대 투자자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직원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자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작은 돈에만 신경 쓰고 큰 돈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을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800원이고 조금 먼 대형 마트는 2,200원이라면 대형 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5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방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지 않고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보상과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받은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빠르게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쓰임새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쓰임새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쓰임새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의 실패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주의점은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6,000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보세요. 무언가 구매할 때 이 말을 자문해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없이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이런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십 벌이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쓰임새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격식이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 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이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활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 보조,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상담 지원,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 리스크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보면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세요.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만남의 시간들이 묻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세요.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 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